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한기가 도는 부엌 한편에서 이서윤 여사는 조심조심 국그릇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살짝 굽은 허리, 손등의 주름, 그러나 정성은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었죠. 어머님, 이젠 밥상 좀 스스로 치우시면 안 돼요? 저도 바빠요. 며느리 지선의 말에 서윤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선아. 미안하구나. 그 웃음 뒤에는 수십 년 쌓인 참음이 있었지만 서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자신을 낮추며 가족이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진우야, 엄마 나가서 장 좀 보고 올게. 막내 아들 진우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뭔가 미안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남편이 자신보다는 어머니 편에 서는 듯한 눈빛이 못마땅했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어머님은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지.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더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동네 교회에서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자신을 껴안으며 반가워하던 여인. 바로 김옥년. 과거 멀게 친척으로 스친 적은 있지만 기억도 가물가물하던 인물입니다. 서윤 언니 맞지? 어쩜 하나도 안 변했어. 옥년은 눈가에 주름을 가득 안고도 생기 넘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쪽은 혹시 어디서? 아이고 언니. 예전 청량리서 우리 작은 고모네 댁에 놀러 왔을 때 기억 안 나요? 내가 그때 언니 신발 숨겼었는데. 서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게 되었죠. 김옥년은 말이 느리고 투박했지만 속은 참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서윤은 오랜만에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선이 한 가지 소문을 들은 뒤부터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그 이상한 할머니랑 다닌다면서요? 이상한? 그 뭐야? 교회에서 퍼주는 반찬 같은 거 받으러 다닌다던데. 좀 창피해요. 서윤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누구랑 무엇을 하든 왜 며느리는 늘 무시하는 눈빛일까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서윤은 몰랐습니다. 그 이상한 할머니가 지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존재란 거리요. 서울 강남 고급 레스토랑의 룸 한 켠. 지선은 단정하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맞은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함이 들어간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촌스러운 무늬의 원피스를 입은 김옥년이 들어섰습니다. 허리춤에는 낡은 가방 하나. 지선은 그 순간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아니 사돈어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억지로 꾹꾹 눌러 담은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옥년은 자리에 앉으며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죠. 어이구, 나한텐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말어. 나 그냥 옥년이야. 그럼 옥년 어르신. 지선은 잽싸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제 명함이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동업기획사 하나 차렸거든요. 수익률도 좋고 안정적인 부동산 기반이라서요. 혹시 옥년 어르신께서도 투자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시면. 없어. 단칼이었습니다.
김옥년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더 이상 촌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투자 같은 거 안 해. 나는 벌써 다 했고 지금은 그저 내가 가진 거 잘 관리만 하면 돼. 지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자 옥년은 천천히 가방을 열고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사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야. 한 보든가. 지선은 반사적으로 종이를 받아들었고 곧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등기명의 김옥년. 이게 뭐예요? 지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시어머니 명의잖아요. 어떻게? 아니야. 그건 내가 진우한테 준 거야. 서윤이한텐 한 번도 사위 같은 대접 못 받았다며 우는 걸 보고 내가 대신 주기로 했지.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촌스러운 여자가 자신이 겨우 잡고 있던 삶에 지붕 위에서 조용히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걸. 그나저나 너희 어머님, 그분은 날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근데 넌 왜 이리 남을 쉽게 깎아내리는 거냐? 지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단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엄마 편에 설게요. 늦어서 미안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서윤은 그날 밤 김옥년이 준 등기부등본 사본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그 위에 찍힌 또렷한 이름 석자. 김옥년. 자신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을 낮춰보지 않았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옥년 씨 이런 분이셨구나. 서윤은 아들 진우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자 서류를 덮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 편 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진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선은 급변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도 말이 없고 눈빛은 초점 없이 멍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변화한 이는 서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스스로 외출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서 옥년과 함께 봉사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도란도란 김치를 버무리고 도시락을 나르며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었죠. 서윤 언니, 이 양념장엔 꼭 멸치액젓이 들어가야 깊은 맛이 나. 그치? 나도 그걸 몰라서 맨날 싱거운 김치 담갔나 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번질 때면 지나는 사람들도 저절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장터에서 지선이 두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날따라 서윤은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를 하고 있었고 김옥년은 멀끔한 점퍼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지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껏 위축된 눈빛으로 인사도 못하고 고개만 까딱였죠. 서윤은 그런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선아, 내가 며느리로 널 선택한 건 아니지만 가족이라 생각했어. 근데 넌 날 그저 남의 엄마라 했지.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서서히 집안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김옥년이었습니다. 진우는 주말마다 옥년을 찾아뵙고 서윤은 옥년 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밥상엔 더 이상 말없는 눈치가 없었고 집안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뭘까 생각해 봤어. 피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 나 그런 사람 하나는 있었더라. 그리고 조용히 김옥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 따뜻했고 서윤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해 설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얗게 내려앉은 눈 사이로 작은 SUV 한 대가 서윤의 집 앞에 도착했죠. 운전석에서 진우가 내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옥련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 떡국 맛이 기가 막히지. 옥련 어르신,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진우는 자신 있게 말하며 뒷좌석에서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내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서윤은 앞치마를 두른 채 미리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탁자 위에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전과 나물들이 놓여 있었죠. 자, 언니 왔다. 김옥련이 현관에서 외치자 서윤은 놀란 듯 나와 옥련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눈길에 고생했겠어요. 그렇게 셋은 함께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뿐인 명절이었지만 어색함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다른 한 구석. 지선은 친정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윤을 초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빈자리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선은 왠지 모를 불편함에 계속해서 휴대폰을 바라보았죠. 그러던 중 SNS에서 누군가 올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 김옥련, 진우. 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떡국을 나누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고 수십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설날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를. 며칠 후 지선은 조심스레 서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제가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날씨 추우니 들어와. 지선은 문턱에 멈춰 서 있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야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집 안에 있던 김옥련이 문틈 사이로 나와 말했습니다. 허허,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 근데 잊지는 말어. 진짜 가족은 같이 울고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 지선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배운 진짜 가족의 의미. 그 시작은 피가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해 봄, 김옥련은 마당가에 핀 개나리를 바라보며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있잖아. 나 이제 정리 좀 하려고. 정리라니 뭐려? 이 나이 되면 말야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남기는 건 마음 하나뿐이더라고.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옥련의 말은 늘 느렸지만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김옥련은 진우와 서윤을 자신이 사는 동네로 초대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끝, 낡아 보이는 상가 건물 옥상.
그곳에서 내려다본 거리엔 김옥년 명의의 건물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기, 그리고 저 골목 끝까지. 처음엔 남편이랑 시작했다가 죽고 나선 내가 지켰지. 김옥년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계약서 뭉치를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들 다 내 엄마 앞으로 돌리려 해. 나 혼자 갖고 죽는 건 욕심이잖아.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이 다음에 내 엄마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웃어줄 수 있어야 해. 돈보다 사람 먼저 보는 눈을 내가 지켜줘야 하니까.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7채의 임대 계약서가 정식으로 서윤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작은 법무사무소에선 조용한 유언장이 열렸습니다. 김옥년 생전의 마지막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내 언니였고, 내 친구였고, 내 가족이었다. 나는 피보다 마음을 믿는 사람이고, 이 마음을 유산으로 남긴다. 그 순간 서윤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유언장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옥년 씨 언니 그 마음, 나도 평생 지킬게요. 그 뒤로 서윤은 김옥년의 빈 집을 지키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웃으며 전보다 더 단단하게. 서울 동작구의 오래된 상가 3층, 복도 끝, 늘 불 꺼진 채로 조용했던 한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김옥년의 이름이 새겨진 계약서 파일을 정리하다 문득 그 세입자가 떠올랐죠. 옥년 언니, 그 집은 왜 그냥 비워뒀었을까? 마음을 먹은 서윤은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고 홀쭉한 얼굴의 중년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주입니다. 김옥년 씨 아시죠? 그 말에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년 할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서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유언장에 따라 제가 관리를 맡게 됐어요. 혹시 무슨 사연 있으셨나요? 그 여인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예전엔 잘 나갔어요. 동대문에서 장사도 하고 애들도 다 키우고 근데 남편이 보증 잘못 써서 다 날렸죠. 그때 할머니가 보증금 없이 가게 내주셨어요. 10년 넘게 월세도 반으로 깎아주시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그냥 힘든 사람은 말 안 해도 안다고 하시면서.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서윤은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김옥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안쪽에서 낡은 통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금주 김옥년. 잔액 3억 6천만 원. 거래 내역 대부분엔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점 주인 권 씨 월세 감면 마이너스 고1 딸 수험생. 3층 방 여사 백내장 수술비 선지급. 서윤 언니 생일 선물 기념 예금. 비상금. 진짜 가족에게. 서윤은 그날 처음으로 김옥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짜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은 남기지 않았지만 마음을 나누며 살아왔던 그녀. 그날 밤 서윤은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살아볼게요. 내가 가진 건 작아도 따뜻하게 나누는 사람이 될게요. 그해 추석, 서윤은 조용히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름 앞에 세입자라고만 저장돼 있던 연락처들. 하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죠. 김옥련 씨, 그분이 항상 꿈꿨던 자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요. 누군가는 뭉클한 목소리로 고맙다 했고, 누군가는 울컥하며 초대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서윤의 거실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배지 뜯어진 벽에 걸린 작은 액자 하나, 그 속엔 김옥련이 환하게 웃으며 서윤과 어깨를 맞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옥련 씨가 살아계실 때 좋아하던 사진이에요. 진우는 아내 지선에게 설명하며 사진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설거지를 거들었고 가장 먼저 도시락을 싸 손수건에 싸서 준비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지선아. 서윤이 조심스레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늦었지만 내 말도 이해했어. 내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과 내가 지키려 했던 가족의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 지선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전 그저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당당한 사람은 옥련 어르신 같은 분이더라고요. 식탁 위엔 동그란 모양의 전이 가지런히 놓였고 어느새 서로 모르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건배하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모, 이 잡채 진짜 맛있어요. 다들 명절인데 이렇게 모여서 웃으니 좋네요. 사실 저 혼자 지내는 거 이번이 3번째였거든요. 그날 밤 식탁이 모두 비워지고 사람들 하나둘 돌아간 뒤 서윤은 조용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 난 오늘 처음으로 명절이 따뜻하단 걸 알았어.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사람들 정말 내 가족 같았어. 봄이 막 찾아온 3월, 서윤은 동네 구청에서 작은 문서를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엔 분명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날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건 김옥련 기념 나눔상가 운영계획서라는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야 좀 알겠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거였단 거. 서윤은 조용히 옥련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상가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 공유 부엌과 무료 책방, 소상공인 창업 공간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낸 임대료 일부는 형편 어려운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죠. 이서윤 씨, 정말 이런 공간을 그냥 개방하시는 거예요? 시청 기자가 놀란 듯 묻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옥련 언니가 제게 준 걸 저도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이니까요. 뉴스에 보도되자 상가 앞에는 조용히 헌화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때 김옥련이 월세를 깎아주었던 세입자들, 할머니의 도시락을 먹으며 청춘을 버텼던 젊은이들, 그들 모두가 김옥련이라는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지선은 혼자 그 상가를 찾았습니다. 공유부엌 앞엔 손글씨로 쓴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은 마음의 시작입니다. 김옥련 언니의 말 중에서 지선은 천천히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셨네요. 그날 밤 서윤은 작은 수첩에 옥년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이름도 함께 썼습니다. 김옥년, 이서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가족 마이너스 서로의 이름을 지켜주는 사람. 그녀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언니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세상에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전하는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무시한 그 여인, 내 진짜 가족입니다. 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